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애교살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게 정말 갑자기 터졌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아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스텝마다 사용했던 뭐 컨실러 펜슬이라던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섀도우라던가 글리터라던가 다른 거 추천해 주세요 라는 의견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영상에서 그걸 다 담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나눠서 추천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컨실러 펜슬 편을 찍어볼 거예요. 그럼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고고! 자, 가장 먼저 그때 제가 영상에서 사용했던 제품은 바로 이 꾸셀 컨실러 펜슬이에요. 제가 사용했던 거는 CC700호고요. 꾸셀 컨실러 펜슬의 장점이 컬러 폭이 다양해요. 꾸셀 컨실러 펜슬은 밝은 피부톤부터 어두운 피부톤까지 좀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을 만큼 컬러 폭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 보통 컨실러 펜슬 질감들이 너무 서걱거리던가 아니면 너무 무르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꾸셀 컨실러 펜슬은 딱 그 중간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가에 이렇게 발랐을 때도 좀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발색도 잘 되고 무엇보다 유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일리로 꾸셀 컨실러 펜슬을 가장 많이 쓰고요. 실제로 청담동 아이돌들이, 연예인들이 다니는 샵에서도 꾸셀 컨실러 펜슬을 가장 많이 쓰시더라고요. 꾸셀만큼이나 유명한 게 이거 머스테브 컨실러 펜슬이거든요. 머스테브 스팟 이레이저 컨실러 펜슬. 제가 구매한 건 퓨어 베이지이고요. 밝은 컬러를 일부러 구매한 건 아니고 제가 구매할 때 중간 컬러가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밝은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밝은 컬러, 조금 본인의 피부톤보다 밝은 컬러의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저는 이 컬러도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꾸셀 컨실러 펜슬과의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질감이 좀 더 서걱서걱거리는 조금 더 크레파스 같은 질감이에요. 그래서 눈가에 이렇게 발랐을 때는 꾸셀보다 좀 더 자극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가 피부가 많이 예민한 분들은 머스테브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서걱거리는 제형 치고는 발색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로 뭐 커버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애교살 포인트용으로 구매를 한 거라서 어느 정도 만족은 하지만 이걸로 막 트러블, 자국 같은 것까지 커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면은 저는 사실 그렇게 커버가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파리베를린 르 크레용이라는 제품이에요. 파리베를린이라는 브랜드가 미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에이프릴 나은님이 다니는 샵 753에 갔을 때 원장님이 알려주셔서 그때 알게 되었는데 여기 뭐 아이브로우라던가 그런 거를 샵에서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이 파리베를린 컨실러 펜슬은 아쉽게도 컬러가 딱 하나예요. 제 기준에 좀 밝은 21호 말고 좀 차분한 21호부터 한 22호? 22.5호 톤까지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밝은 피부톤인 분들이 쓰시기에는 너무 노랗거나 아니면 너무 어둡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분한 21호부터 한 22.5호까지의 피부톤인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질감은 꾸셀보다는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르지도 않고 이것도 눈가에 발랐을 때 그렇게 딱히 자극적이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교살 포인트를 줄 때 제 피부톤보다 좀 더 밝은 톤을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제 피부톤이랑 너무 딱 맞아서 애교살이 팽창되어 보이는 그 느낌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코 주변이나 입술 주변용? 그런데 커버하기 괜찮을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리베를린 구매하면서 같이 구매했던 제품이 벤나이라는 브랜드의 컨실러 펜슬인데요. 요거는 약간 컨실러 펜슬보다는 이렇게 크레용에 가까운 제형이에요. 근데 이게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보다는 훨씬 무르기 때문에 그만큼 발색이 좀 진하게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양 조절을 잘 해줘야 되고, 양 조절이라기보다는 좀 손의 힘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보다 이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영역을 잘 잡아서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만큼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딱 팽창되어 보이는 그 느낌은 잘 줄 수 있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형 자체가 좀 무르기 때문에 그 후에 좀 잘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고 좀 파우더 타입의 섀도우로 꼭 한번 베이킹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드샵 제품을 추천드릴 건데요. 사실 로드샵에 요즘에 컨실러 펜슬 나오는 곳이 거의 진짜 없어요. 그나마도 있던 제품들도 다 단종돼서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보여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찾은 제품이 바로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101 펜슬 8호입니다. 사실 이런 상아빛을 띠는 아이라이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라이너다 보니까 애교살에 바르기엔 조금 자극적인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극적이지 않아요. 자극적이지 않은 대신에 제형 자체가 굉장히 무르고 발색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바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 조절을 그리고 영역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손에 힘을 다 빼고 한 번만 이렇게 쓱 해도 발색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쓱 해주고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두드려서 좀 밀착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컨실러 펜슬로 나온 게 아니라 아이라이너 제품 중에 한 호수로 출시된 거라서 컬러를 선택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게 단점인데 그래도 컬러가 막 너무 어둡지도 않고 너무 밝게 동동 뜨는 컬러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좀 나는 노란기가 조금이라도 도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추천이고요. 노란기가 돌아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애교살 메이크업 입문용으로는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에뛰드하우스 브랜드 자체가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매장에서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애교살 추천템 시리즈 중 첫 번째 컨실러 펜슬 추천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쉬머한 섀도우들 모음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